보시면 화면에 있는 이 그림, 게시물 번호가 28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이 세 개가 기초를 표현하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를 표현한 거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단열재가 있는 벽을 말하는 거고, 얘는 중간에 있는 벽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초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응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걸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중심선이 벽의 중간에 들어가요. 여기 이 부분. 하중을 받치고 있는 벽, 하중을 받치고 있는 벽에 중간에 중심선을 둡니다. 하중을 받치고 있는 벽, 중간에 중심선을 둡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중을 받치고 있는 벽의 중간에 중심선을 둡니다. 중요한 건 중심선의 위치예요. 하중을 누가 받치고 있느냐 이거죠. 얘가 받치고 있으면 중심선이 여기 있는 거고, 하중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중심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깎는 이유가 하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기는 1번이 제일 그리기 쉬워요. 2번도 많이 써요.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으로 2번으로 그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2번으로 그렸고요. 요즘 1번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그려도 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두 가지 요즘 다 통용돼요. 심지어 서점에 가잖아요. 서점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돌아다녀요.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기는 이 숫자요.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700에 400으로 되어 있죠? 네, 저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에서 저 숫자가 중요해요.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동결심도라고 해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동결선이라고도 하고 동결심도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초잖아요. 그죠? 기초가 겨울이면 얼어요. 그리고 날씨가 풀려서 봄 되면 기초가 녹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부서져요. 그럼 건물은 무너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기초가 얼었다 녹았다 하지 않는 그 깊이 안에다가 땅을 파고 기초를 심어버린 겁니다. 그게 동결심도예요. 겨울동자에 맺을 결자. 이해되셨나요? 겨울에 얼지 않는 깊이. 그게 동결선이에요.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파면 일정 깊이 내려가면 여름이건 겨울이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녹거나 겨울에 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동결심도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제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년 사시사철 따뜻하죠? 그러니까 동결심도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위쪽에 북쪽으로 올라가 보죠. 그러면 북쪽은 많이 춥죠? 그러면 동결심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이 동결심도가 700mm, 중부지방은 900mm, 북부지방은 1100mm 이렇게 씁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동결선 혹은 동결심도 그 다음에 700, 900, 1100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요. 1100mm로 그립니다. 1100mm로 그려요. 700mm에 400mm 합쳐가지고 1100mm죠? 네, 저 푸팅까지 합쳐가지고 기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지금 색칠한 이 부분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지표면이에요. 지금 제가 칠한 이 부분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이 지표면 그라운드로부터 얼마까지 파야 된다고요? 1100mm까지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정이 있다 그랬죠. 잡석 지정 200mm하고 그 위에 미창 콘크리트 50mm. 즉 1100mm에 250mm 더 파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잡석 지정을 하고 미창 콘크리트를 깔고 그 다음부터 그라운드까지가 1100mm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1번, 2번, 3번을 그릴 겁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치수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치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그리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 치수를. 자, 제가 1번부터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당연히 뭐부터 맞춰야 돼요? 레이어부터 맞추셔야 돼요. 저는 레이어를 단면선부터 할 겁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이 0도 선이, 아니 이 90도 선이 벽의 중심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벽의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이 0도 선은 뭘까요? 그라운드입니다. 제일 먼저 그릴 게 뭐냐면 그라운드와 벽의 중심선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설계하는 거요. 시공하는 순서대로 그립니다. 시공하는 순서대로 그려요. 자,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가 건물 짓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부터 하나요? 땅부터 파죠. 네, 우리도 땅을 파야 돼요. 근데 여기 다행히 땅 파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라운드로부터 밑으로 내립니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이렇게요. 그라운드로부터 쭉 다 내려갑니다. 땅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푸팅, 미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쭉 한 번에 밑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 벽의 두께가 얼마냐면 420mm입니다. 옵셋 420 나누기 2. 그래서 좌우로 한 번씩.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정이 나오죠? 아니, 여기 푸팅 나오죠? 어깨가 200mm 나갑니다. 옵셋 200mm. 그 다음에 여기 지정 부분은 100mm 더 나갑니다. 옵셋 100mm. 자, 한 번에 다 그린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그린 겁니다.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트림으로 여기 하나만 끊어주세요.
여기 푸팅 윗부분 있죠? 여기 하나 끊고 필렛 하나씩 하나씩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러면 기초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랫선들. 기초까지는 단면입니다. 기초는 단면이에요. 그럼 지정은 뭘까요? 지정은 색상이 레이어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단면이 돼야 되고 노란색 단면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마감선이 돼야 됩니다. 요거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각도를 30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라인. 여기 필렛 들어가 있네. 아, 이런. 자, 라인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60도 방향으로 선을 그어 주시고 사각형도 하나 더 긋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로 바꿉니다. 중간선에서 45도로 마감. 여기 중간점에서 45도로 마무리. 그러면 이 사각형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사선의 각도는 60도예요. 이 사선의 각도는 60도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사선의 각도는 45도예요. 그러니까 60도 선을 그리고 수직으로 내린 다음 수평선. 이 바로 이 중간점에서 45도. 수평선을 그리고 중간점에서 45도. 그 다음 카피. 복제하는 거죠.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여기를 잡습니다. 우상 단점이요. 그러면 어레이를 누릅니다. 어레이가 배열이죠. 이때 아이템의 개수 몇 개 갈까요? 네, 5개. 그러면 5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피트 있죠? 피트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간격으로 5개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해칭선이 되는 겁니다. 레이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그린 다음 복제를 하세요. 총 4개가 되게끔. 그리고 선을 끝점으로 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해치를 쓰는 겁니다. 해치. 위에 것만 먼저 클릭해 봅시다. 이때 어떤 걸 쓸 거냐면 유저 디파인이요.
유저 디파인이고 각도는 135도 그리고 스케일은 50. 이때 해치는 레이어는 해치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해치가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제가 해치 색깔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좀 띌 겁니다. 눈에 쭉 띄죠? 해치는 원래 파란색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해치. 이번엔 135도가 아니라 45도.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사각형을 지우시면 돼요. 이게 그라운드 표시입니다. 반드시 그라운드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그라운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온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일명 슬라브라고 합니다. 슬랩이라고 해요. 슬랩이 바닥이란 뜻이에요. 슬랩인데 슬라브라고도 읽습니다. 이제 일본식 발음인 거죠. 일본식 발음은 아예 받침이 없죠. 슬랩인데 그거를 슬라브라고도 읽고요. 혹은 슬래브라고도 읽습니다. 바로 이렇게 슬랩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450mm로 맞춰놨습니다. 옵셋 450mm 이렇게요. 다시 옵셋 100mm. 이 100mm 높이는 의미는 뭐냐면 벽돌 한 장의 높이란 뜻입니다. 벽돌 한 장의 높이가 70mm죠. 그러니까 반드시 70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다 조금 더 높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140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150 쓰기도 합니다. 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옵셋 200. 안쪽에 있는 이 선이 바깥쪽으로 200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의 단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기초, 그 다음에 바닥, 이런 식으로요. 이 높이는 대략 100에서 150 사이 어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m입니다. 트림으로 나머지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120mm 단열재입니다. 적당히 위에서 끊습니다. 선 연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단열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 여기 적벽돌 쌓는 자리가 되겠고 여기도 적벽돌 쌓는 자리가 됩니다. 해치 0도 70mm 아니 그냥 1로 놓고 다시 볼까요? 패턴 여기 있네요. AR, BR 스탠다드 다시 해치 네,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원점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점까지 맞추면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단열재는요 이렇게 합니다. 옵셋 60 얘가 단열재죠. 자, 해치로 바꾸고 얘는 레이어를 라인 타입을 직접 건듭니다. 로드 배팅
이렇게 베팅을 직접 건드려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 해칭이에요. 이거 해칭입니다. 여기도 해치예요. 일단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도 해치예요. 해치 두 번을 클릭하는데요. 어떤 걸 쓰냐면 자, GIS RC30이라는 거 있습니다. GIS RC30 이거 대략 한 15에서 20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나옵니다. GIS RC30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해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주냐면 콘크리트요. 자, AR 콘크리트. 얘는 1로.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철근 콘크리트가요. 이 상태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모습입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단면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 끝난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거를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에 쭉 할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 거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잘 보았다가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 나누기 2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자, 200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중심선의 위치도 달라지겠죠. 자, 옵셋 200 이렇게 밑으로 200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 사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200mm 내려서 45도 사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50mm를 옵셋합니다. 옵셋 250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옵셋 100mm 네, 얘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옵셋 200mm 옵셋 100mm 트림 필렛 트림 라인 자 그러면 자 이렇게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라인 60도 자 렉탱글 다시 라인 이번엔 45도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그 다음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자, 그룹을 만드니까 한 번의 선택이 가능하죠? 해치로 바꾸어 버리고요. 자, 렉탱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카피 어레이 4개 라인 해치. 자, 유저 디파인 50mm 135도 다시 해치 45도.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은 삭제하고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죠? 옵셋. 자, 450mm 옵셋 100mm 아니 옵셋 200mm 옵셋 100mm 필렛 트림 적당히 선을 긋고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200mm 아니 그냥 연장할까요? 옵셋 120mm 옵셋 60mm 얘는 바팅이죠. 근데 바팅이 어때요? 너무 크죠? 왜냐하면 LT 스케일을 바꿔놨거든요. 이거 LT 스케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숫자 1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인 타입 스케일 나옵니다. 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0.34 정도? 0.3 나오겠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해치. 자, 패턴이죠. 다시 해치 0도 선택하고 셋 오리진을 맞춰 주시고요. 다시 선택하고 0도 셋 오리진 다시 해치 자, 지스 RC30 스케일 20 다시 해치 그 다음에 AR 콘크리트 1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자, 이번엔 마지막 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또 보세요. 자,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이 될 거고요.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맞추고 옵셋 700mm. 기초 먼저 파내러 가야죠.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마찬가지로 200mm 한 번 더 하고 100mm 옵셋 한 번 더 하고 가운데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으로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만큼은 마감선이고요. 라인 그 위에다가 단면선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29번 게시물이고요. 보시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여기 그라운드가 여기 있고요. 이 아래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단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관이 있는 겁니다.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돌이 올라갑니다. 원래 슬라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이거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막아서 온돌을 세우는 겁니다. 온돌을 올리는 거예요. 막아서. 이거 막아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잡석 다짐 20mm 미창 콘크리트 보이시죠? 계단 기울기 평행. 네, 얘가 제일 아래 거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K85 질석보온제, 네, 여기입니다. 그 다음 콩자갈, 그 다음 온수파이프, 그 다음 강화마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적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 쓸 거면 이렇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중심선에서 1200, 1245라고 돼 있는데 그냥 12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1200 같이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100mm 옵셋 420mm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얘는 중심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라인 아니 옵셋 200 라인 45도 사선으로 옵셋 250 그러면 기초는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고요. 옵셋 200mm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 멀티플로 자, 라인 하나 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도면을 보시면은요, 계단입니다. 여기가 계단이에요. 그리고 이 단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단하고 테라스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계단일 때와 테라스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씁니다. 자, 잘 보세요. 계단은 하나의 폭이 300mm입니다.
이 폭은 300mm고 높이는 150mm 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계단은 높이 150에 폭 300mm입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계단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도면 받았죠. 도면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지붕마루선 찾는 겁니다. 보시면 지붕마루선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붕의 가장 꼭대기가 되는 선. 지붕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록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여기 이 부분, 이걸 지붕마루라고 합니다. 마루대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마루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마루, 순 우리말입니다.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마루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꼭대기란 뜻이에요. 체리의 꼭대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있죠. 태권도의 최고 고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마루치라고 불러요. 그건 남자, 여자는요? 네, 아라치요.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가 지붕의 가장 꼭대기가 되는 선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첫 번째 계산하는 거예요. 평면도를 보고 이 지붕 마루대선을 본 다음, 그 다음에 지붕이 어떻게 생겼나를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계단입니다. 여기 있죠. 자, 플로어 -700, -100, 0으로 돼 있죠.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150, 300, 450, 600. 여기가 6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단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mm 차이 나네요. 단차가. 그럼 여기가 700mm가 되는 겁니다. 즉 700mm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를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계단 있죠? 이 계단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테라스 단면을 그려야 돼요. 여기 단면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현관 단면, 거실 단면, 혹은 방 단면, 이렇게요. 이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현관하고요, 거실 테라스가 가장 흔해요. 이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이 나오든가 아니면 테라스가 나오든가. 자, 그러면 옵셋 1200 양쪽으로 1200 옵셋 300 이렇게요. 옵셋 300 옵셋 150. 그러면 필렛으로 연결을 하면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계단의 끝선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대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리세요.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옵셋 150mm 이렇게요. 필렛, 그 다음 옵셋 밑창 콘크리트 50mm
다시 필렛, 그 다음 옵셋 잡석 다짐 200mm, 그라운드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라운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트림. 그러면 자, 이 안쪽은 전부 트림하되 여기를 열어주세요.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여기 열어야 됩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가냐면 옵셋 700mm, 똑같이 700mm 내려옵니다. 필렛 이렇게요. 옵셋 50mm, 다시 필렛, 옵셋 200mm, 다시 필렛. 자, 이 부분 어깨 부분이 100mm 나와 있죠? 여기도 100mm 나갑니다. 옵셋 100mm, 필렛. 자, 이렇게요. 그래서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라인,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건 게시물 30번 번호입니다. 여기가 천정이에요. 천정입니다. 천정에서는요, 얘가 많이 중요해요.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흘러내려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붕의 기울기를 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바로 이 물매의 조건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10분의 4로 놨습니다. 10분의 3.5도 있고요, 10분의 4도 있고요, 10분의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물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거요. 중심선이죠. 이 벽체의 중심선이죠. 여기가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에서 지붕의 제일 위쪽과 여기 반자라고 하는 이 부분, 요 높이, 얘가 뭐냐면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얘는 테두리보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보가 계산식이 있습니다. 테두리보에 계산식이 있어요. 이 벽 두께 있죠.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지붕의 하중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 최소 높이가 얼마냐면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420mm잖아요. 곱하기 1.5. 그럼 얼마예요? 630mm 이상. 지금 그래서 700mm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800 써도 돼요. 900 써도 됩니다. 근데 900 쓰면 어때요?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적당한 값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지붕에는 바로 얘하고 물매하고 테두리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그릴 겁니다. 여기서 이어서 그릴 거예요. 여기 이어서 그릴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단면도가 나와요.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옵셋 150mm, 바로 여기가 현관인 거죠. 여기가 현관이 되는 거고 여기가 거실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이 거실에서 반자 높이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반자 높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거실에서요. 이 거실에서 반자 높이가 올라갑니다. 반자 높이도 역시 시험에서 제시가 돼요. 반자 높이 보통 2400, 2300, 2350, 2450 이렇게 나와요. 반자 높이가 필요합니다. 옵셋 2400. 바로 온돌마루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반자가 천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부터 테두리 부가 올라갑니다. 옵셋 700. 이렇게요. 반자에서부터 이렇게 반자에서부터 테두리 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교차점 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지거든요. 반자에서 테두리보 올린 다음 나오는 여기 교차점에서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렉탱글 1000,400 1000,400입니다. 1000,400은 곧 10분의 4가 되는 거죠. X라인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슬라브의 즉 지붕의 두께는 전부 150입니다. 지붕의 두께 전부 다 150. 여기는 120 썼어요. 150 주세요. 그냥 150 주세요. 온돌마루 높이 150, 다 150으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옵셋 150, 그 다음에 옵셋 600mm. 이렇게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600mm를 뺍니다. 이건 뭐냐면 처마입니다. 처마 나옴 600mm를 주는 거예요. 필렛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서부터 200mm. 얘는 200mm 줬는데 조금 더 주셔도 돼요. 250까지 주셔도 됩니다. 자, 옵셋 250mm. 자, 옵셋 150. 그러면 처마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트림으로 끊고 자, 이렇게 지붕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이렇게 마감하셔도 좋고, 옵셋 200mm. 자, 트림 다시 필렛 옵셋 120mm 트림 이렇게요. 여기 중간 단열재, 여기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적벽돌 치장 쌓기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 60mm. 여기는 단열재. 이렇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면 여기 스케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60mm. 트림으로,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단열재까지. 자, 조인을 하시면 조금 더 관리하시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이 선은 마감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단면선입니다. 이게 단면도예요. 지금 아직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갔냐면 마감선이 안 들어갔어요. 마감선을 뺀 나머지, 즉 건축물의 구조만 넣었습니다. 이 속에 반자 틀이라든지 반자 돌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